아주 큰 의미가 있다. 아쉽지만 다행이다. 기대에 못 미치고 갈 길이 멀다. 최종 확정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각계가 내놓은 반응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시행령 통과의 의의와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과제를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박세아입니다. 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토론에서 함께해 주셨던 전문가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권혁원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우선 우려했던 지진 피해액 보상 비율 문제, 피해액의 80%를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권혁원 단장님이 지난 한 달 사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12로 지진 발생 이후 작년 연말에 이제 지진특별법을 포항 지진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올 4월 1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 공포된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특별법 특별법 14조 1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의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금 지급 결정 기준, 그다음에 구제 절차, 지급 절차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시행령에 공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지난 7월 27일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난 다음에 8월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시민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을 100% 지원해 달라고 많은 어떤 집회와 또 요구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또 저희들도 정치권을 찾아가서 또 정부에 찾아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100% 구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1일 최종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00%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완강한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이번 개정안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지난 한 달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거리두기 등 일상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 내는데 상당히 제한이 됐고요. 네. 또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일정이 바쁜데 입법 예고 기간 완료 3일 전에는 전국에 수해가 나서 정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어떻게 최고의 결정권자에게 전달돼야 되겠느냐. 물론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발은 하지만은 최종은 대통령께서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가서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 정부에서 100% 지급해 주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이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하는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시행령은 만드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가가 100% 다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초안에는 60% 지급 비율이 나왔다가 결국 입법했던 거 보니까 70%고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에 80%인데 100% 정부가 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보전해서 20% 보전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100%를 다 받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지방비로 20%를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응 등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의 좀 전에 그 공원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례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부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어쨌든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해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100%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갖고 보면은 이제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네.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좀 법상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정부에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경상북도와의 비율 문제는 협의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방 재정 여건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지방 세수 감소로 인해 갖고 경상북도나 포항시나 그렇게 넉넉한 재원은 아닙니다. 현재 사실 그렇지만은 피해 주민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앞으로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20%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은 우선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와 50대 50 반반 이렇게 네. 저희들이 부담을 해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지방 부담 능력이라든가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에 그거는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금 권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방비 부담을 위해서는 포항지진특별법 다시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원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지진특별법에 국가 외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가 등을 안 하고 등도 뺐거든요. 그게 국가가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법 개정해 줘야 됩니다. 네. 아마 그것을 뭐 선지급 후 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어떤 뭐 어려움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고화시켜 생각하는 것은 지급 한도가 네. 일부만 상향되고 결국 철폐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아마 저희들이 대략 유추해 보기는 한 8만에서 9만 건 이상 피해 신고를 예상한다라면은 대다수는 지급 한도 범위 안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네. 주로 이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보고 이 부분은 금액은 맞는데 지급 한도에 있어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하야 비로소 지급 한도 범위를 넘는 건수가 몇 건이냐 이래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네. 일반 주택은 한 20여 건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 수리한 네. 부분이 1억 2천인데 훨씬 넘다 하고 한 10여 건 정도 네. 그리고 기업이 한 40여 건 되지 않겠느냐. 네. 일부 종교시설, 대학교 등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한도가 분명히 제한 내 범위에서 피해 구제를 다 못 받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네.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먼저 지급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피해 구제를 정부를 상대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네. 이 지급 한도 규정 내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 약 100여 건 정도 될 예, 거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 한도가 1억 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20, 30건
건 정도,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5, 60건 정도,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용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1억 2천으로 이제 네.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겠지만은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네.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 저희 뉴스 데스크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용 부분 파손비가 2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피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법에서 보면은 이제 최고 한도를 1억 2천까지만 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의 취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은 특별법 한도 내에서 수십억 정도의 지원 정도를 이 법으로 지원하기는 정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규모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네. 소송을 통해서 정부가 소송을 통해서 개인이 내지는 아파트 단체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지급 근거 내지는 저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이 법으로 당연히 해결돼야 될 텐데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도 이제 9월 1일부터 피해 접수를 하겠지만요. 거점 센터, 남구청, 북구청, 그다음에 이제 흥해, 장량, 포항시청에 이제 5개 거점 센터에 저희들 전문가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을 상시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저희들이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 또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 또 실익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나중에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자문을 지원해 그렇죠. 주시는 거고 서비스. 일체 소송 비용은 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걸 텐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예, 주시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은 네. 이번에 포항시에서 변호사라든가 이 피해 사정을 하는 전문가라든가 등등을 해서 건축사 등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이분들은 이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출 기초라든가 신고 요령 등으로 자문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이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고 네, 소송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것은 피해자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 그 부분까지도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다고 봅니다. 네. 그건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는 본인들이 네.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성소 관계라든가 네. 또 성소 금액이라든가 또 입증할 만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등등으로 네. 검토를 해야지 네. 개인이 단순하게 하다 보면은 이 성소 여부의 문제라든가 금액의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아파트 공용 예. 파손 부분도 그렇고 예. 흥해 교회의 경우도 예, 20억 원 가까이. 그래서 이제 바로 손해가 났다. 그런 이 부분들은 부분들은 뭐 다- 그 소송 외에는 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아파트 부분 저도 그날 방송을 청취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참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수용이 되는 입법이 되고 시행령에 대해서 만족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그건 아파트는 공동 부분이 1억 2천이지 아파트도 이렇게 한 세대별로 완파는 1억 2천까지, 거기에 수리 가능한 거는 6천만까지 받게 되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계단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건 네. 공용으로 사용합니까? 이 공용으로는 개변을 할 수 없잖아요. 공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억까지도 그 지급이 가능하다니까 그 전체 공용 부분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은 그건 뭐 좀 아파트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뭐 높으냐 아느냐 참 네. 금액이 많으냐 아느냐 사례가 차이가 있을 거다. 찾아보면 그리 많지 않을 예, 거다라는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이실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은 지금은 이 정부나 지방단체가 소송 비용에 대한 보전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법에 근거도 없고 네.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든 많은 비대든 모든 것을 소송은 정부는 애초에 소송을 희망했어요. 네. 처음에 지진 나자마자 기재부 차관께서 나오셔서 소송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을 발표하는 날 그날 바로 전국 방송에 나와서 다 말했다고요. 네. 소송이 이만큼 많은데 소송 결과에 따라야지. 그러면 소송은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네.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저희들이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그 특별법에 소송하지 않고 대부분 수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도 지급이 초과하는 피해자들이 한 100여 건, 네. 금액이 상당한 부분들은 부득이 소송해야 돼. 그 소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러나 또 소송하면 소송 비용까지도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이 모두 민간 소송에 맡기게 되면 국민적 피로도 상당할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능한 피해 구제 지원 절차에서 최대한 많은 상담과 또 보상을 받으시고 또 정 안 될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하나 이번에 시행령 최종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단장님이 또 준비를 예, 예. 해주셨으니까요. 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9월 1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시행 공포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지급 대상은 보면은 이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이제 재산적 손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급 범위를 보면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갖고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그다음에 사망 상해 지원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물건 물건 피해액을 보시면은 물건의 가격, 교환 가격 내지는 수리비, 그다음에 이제 영업 비용, 그다음에 이제 임시 주거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지급 결정 기준으로 보면은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비와 사망 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상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기가 부담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양생활비라고 해서 평균 임금의 치료 기간을 계산해서 자기가 이제 그 피해 정도별로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에서 30%까지인데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지원금에는 월 평균 임금에서 피해 정도별 지급 비율을 계산해서 이 비율은 175%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정 기준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할 때는 이제 당시 수리 가액, 그다음에 이제 수리가 불가능했을 경우는 당시에 교환 가액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겠고요. 휴업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영업 손실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휴업 기간 동안에 고정 비용,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요것들이 이제 요것들을 산정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임시 주거 비용은 임시 주택 비용의 임대료, 보증금,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유형별 지급 한도가 결정이 돼 있는데요. 주택의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할 때는 6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종전에 6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축산, 그다음에 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이 이제 됐고, 그다음에 종교, 사립 보육 시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급 신청은 본인이라든가 이제 그 법상에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 지급 결정이 네, 됩니다. 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지원 한도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아쉬운 폐지되길 바랬지만 아쉬웠던 부분이고, 다만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상향됐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원 대상 부분은 크게 보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간접 피해 부분이 결국 제외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접 피해라고 하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여기는 실제 적용돼 있지만은 이제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 여기에 보시면은 신체 부분에 있어서 네. 상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 피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했고 진료 기록이라든가 의사 처방이라든가 이런 증명 자료가 있으면은 네.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하셔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확정 진단이라든가 네.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인구 감소라든가 간접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거고요. 네. 대신 보시면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이제 18조에 이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네.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이 간접 피해 부분은 국책 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고요. 예. 먼저 공원식 위원장님 이번 시행령 내용 살펴보셨는데 예. 네.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반 재난법에 의해서 네. 적은 금액이지만은 지급된 것은 주택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좀 지난 재난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히 사립보육시설, 종교시설, 네. 대학교, 심지어 이번에는 또 이 시행령이 추가로 우리가 개정 요구했던 뭐냐면 농업, 축산업, 어업에 대한 피해도 여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략 우리가 피해를 난 부분은 다 할 수 있고, 지난번 주택에서도 주택은 본체 주택만 갖지 대문이라든가 담장은 제외됐어요. 네. 이런 분들도 이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주택 안에 일반 물건들이 파손돼서 그건 또 신고를 해도 지급 대상이 제외되는데 네. 이것도 200만 원 범위 안에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네.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왜냐하면은 피해 신고를 두 차례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심 요구도 없기 때문에 네. 한 차례 하면서 누락 부분 없이 차분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보통 시중에 가면 많은 질문하는 요인이 네. 한 3만 명 가까이가 정신적 피해에다고 하면서 소송을 했어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예, 있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소송한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네. 이번에 특별법하고 연관지어서 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특별법 안에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네. 아까 우리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피해가 입었으면은 그 피해 입은 치료 근거라든가 네. 진료 기록 카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손실이 오셔서 자기가 뭐 어떤 부분이 손해 봤다면 그걸 입증해야 그게 되는 거지. 네. 그냥 나는 정신적 피해자입니다 해가지고는 여기 지급도 그렇고 네. 앞으로 소송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정리가 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가치 영업 손실은
그 부동산 가치 하락이 지진으로 인해서 났다는 명백한 입장을 물론 지진 때문에 일부 되는 건 맞죠. 그건 뭐 네. 누가 봐도 그러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면 이게 어떤 요인이냐 하는 것은 정말 법으로 밝히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원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포항시에서 18가지 국책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몇 가지는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그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린 사례라서요. 이 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3년째 일을 못 하고 있고 예. 또 신경 안정제라든지 약으로 이거를 부담하고 계신 예, 분 흥에 같은 있는 분 그분 경우는 잘 알아요, 제가. 네, 예.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진료 기록하다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병원 치료비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만약 직장을 뭐 휴직한다든가 안 했을 때 네. 이거로 인해서 직장이 안 된다는 것을 네, 본인이 직장 다니기 싫다고 그만두면 그 입증되겠습니까? 의사가 예를 들면은 네. 이분은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 네. 휴식이 필요하다. 네. 입원이 필요하다. 요양이 필요하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입증이 돼야 네. 거기에 따른 손실도 대책을 해서 네, 네. 우리가 청구를 해봐야 되고 네, 네. 또 그건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 피해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그러나 아니 내가 뭐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해놓고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당연하죠. 하다 하면은 그건 이제 이 법하고 충돌될 수 네. 있다는 거를 당시 말씀드립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예, 예. 의사 소견, 전문가의 그렇죠. 소견이 예, 예. 있다면 아, 이분은 충분히 도저히 증명이 직장 가능한 생활 할 수 없을 부분이다. 만큼 트라우마 심하다. 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면은 그건 사실 입증이 그걸 보고 사실 입증이란 거니까. 네. 그게 사실 입증에 따른 여기 보면은 휴업 손실도 있고 휴업 비용도 있고 거기에 준하면 인명피해에 따른 요양생활비도 등등 있으니까 네네. 어디에 준하냐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국책사업 부분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선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 거고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진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국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진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 비예산 사업을 해서 4개 분야에 한 18개 대안 사업을 발굴을 해서 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가서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요. 특히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이러한 대안 사업들을 전달을 하고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이제 최종 그 국회를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이 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그 중에 몇 가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안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네. 예산 반영은 물론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설득하고 요청을 네. 할 계획입니다. 우선 확정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진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심의 네.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네.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네. 못하지만은 최종 확정은 정부 예산이 11월 말 돼야 네.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죠. 저희들은 뭐 일괄되게 주장하는 것이 규모가 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는 게 영일만 대교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도동에 있던 미군 기지를 그 부지를 포항시가 매입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양 이 박물관 성격의 저희 센터는 굉장히
국내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동해안 쪽이 그래서 해양박물센터 부지까지 돼 있으니까 그런 건립에서도 뭐 몇천억이면 되거든요. 네. 뭐 그리고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건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방재교육원도 일러 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게 보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의과대학. 네. 뭐 지금 뭐 의사들하고 뭐 여러 가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공공의료라는 것보다는 여긴 바이오 산업이고 앞으로 이게 미래를 국가 미래에 대해서 그야말로 책임질 만한 그런 연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의과대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도나 누가 보면은 이 포텍 중심으로 또 이 바이오 단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나노 이런 기술 이런 쪽에 해서 의과라는 것은 누구든지 한번 해볼 만하기 때문에 기대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치되면은 포항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보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 큰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에너지 기술 평가원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여기 설립되는 등 18가지 중에 뭐 이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뭐 시기를 늦추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지원하주기로. 그리고 구체적 사업을 이번에 시행령에 넣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정부하고 많은 그런 어떤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시행령에 이걸 구체적으로 못 넣습니다. 못 넣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리님이나 또 뭐 기획재정부 장관 또 산업자원부 장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뜻을 알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넣겠다 네. 하는 뭐 그런 명시적 구두 약속은 받았다고 하시니까 약속대로 100가지라도 2001년도 사업에 분명히 들어가서 시민들과의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좀 나타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 긍정적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중순이면은 피해 구제 심의 절차에 착수를 합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 1일 시행령이 공포되고 저희들이 이제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준비 절차를 위한 기간을 포함해서 이제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피해구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내년도 8월 말까지 1년 동안 받고요. 대상은 지진 피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은 보시면은 일단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에 따라서 위임해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지난번 마스크 판매, 약국에 마스크 판매할 때 오부제를 시행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출생 연도가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오부제를 시행할 것이고요. 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주소지에 상관없이 29개 저희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디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청하셔도 되고 또 저희들이 또 이제 5개 거점센터 포항시청과 남북구청 그다음에 흥해 장향동에 5개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총 34개 접수처에서 어디 가셔서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코로나 예방과 어떤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접수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법이라든가 모바일 접수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개 읍면동 사무소 외에 5개 거점 센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라든가 남북구청, 흥해, 장양동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인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를 배치를 해서 상담 내지는 신청 접수하는데 내지는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상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럼 뭘
서류를 준비를 해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 사진 물적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사진이 가장 유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리 견적서, 수리 내역서, 그다음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라든가 송금 내역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구비 서류로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접수 기간이 내년도 8월 30일 1년 동안 충분한 네.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접수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를 전담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계속 근무 기간에는 계속 전화로 또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보시기에 아쉬운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제심의위원회에서 네. 포항시하고 접수를 포항시에 위임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다행인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그 개소를 34군데 했다는 데서는 뭐 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아랫께도 읍면동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또 면사무 직원들이 뭐 18명, 20명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전담하는 분은 한 분이거든요. 18분이 다 전담해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의 이 창구가 복잡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업무 예박을 했으면은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인력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접수 창구가 특히 뭐 흥해 장성도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여러 곳에 접수 창구를 놔두고 그런 전문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접수가 받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접수 요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한 분을 통해서 전달 교육보다도 동시에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그래도 대화하는데 불편이 오고 왜냐하면 대부분 노약자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 일반 재난법에 의해서 주택이 약 한 7만 건 이상 신고된데 그때 신고한 분들은 그래도 신고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환해서 그다음에 그 비용으로 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앞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 거냐 여기에 따른 뭐 정도 정리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들은 이번에 신고 다 됩니다. 지난번에 신고 안 한 분들도 자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뭐 기회를 놓쳐서 안 네. 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번에 다 신고하셔서 되니까 충분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신고를 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리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돈이 얼마 들 거도 하는 수리 견적을 받으면 돼요. 네. 저희들 저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가구 안에서는 등이 완전히 저거에서 못 쓰게 됐습니다. 네. 그걸 교체하는데 비용들은 있고 그다음 다이루가 파손나서 교체한 게 있고 이런 네. 것들 저희들은 사진도 있고 네. 뭐 있기 때문에 벽에 금이 갔는데 아직 고치지 그렇죠. 않고 있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네. 이야기한 대로 일시적이지만은 상당히 혼란을 예상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시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인력을 더 보강하고 창구를 더 넓혀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 받게 돼 있거든요. 6개월 이내.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받으려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네. 신고 기간은 1년이지만은 돈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년 기간이니까 분리해서 좀 천천히 합시다 해도 그게 혼란스럽게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시에서는 보완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의견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신가요? 예, 그런 그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수를 해서 보상을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이야기 주셨는데 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아쉬운 목소리를 많이
그렇죠. 내주셨습니다. 네. 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 주민의 현장을 좀 봐달라, 그리고 그렇죠. 회의 결과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 2차 회의에서는 뭐 일부 공개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불신도 했는데 나중에 3차 때 회의 때는 포항 지진에 대한 감사원 결과 보고를 받는 위원회가 있었답니다. 그 정부 측에서 나온 5분들은 4분들이죠. 4분들은 주로 경청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민간인 5분은 네. 상당히 인식이 바뀌어지는, 야, 이거야말로 인재였구나. 그리고 전액 정부가 구제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등등으로 상당히 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시에다 위탁을 했지만은 피해 현장에 대해서 이분들은 소액 피해자다. 그러니까 소파다. 100만 원이다. 대표적으로 포항의 한비장원 아파트인데 네. 누가 봐도 그건 소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재난법에 의해서 판정하다 보니까 소파고 법원에까지 가도 결국 그분들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건 가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해자가 있는 피해와 일반 천재지변에 있는 피해하고는 피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 관점도 달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구제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보면은 네. 상당히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꼭 현장을 오셔서 보시고 회의가 돼야 되냐. 그리고 현장 회의도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추천한 분 한 분 변호사 계시고 네. 또 포항 출신 변호사 한 분 계십니다. 이 두 분들이 시민들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좀 해서 예산이나 정부의 방침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본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당당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럼 그분들에게 많은 자료도 주고 또 많은 내용들을 정부도 공유를 하려고 그래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착수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또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피해 주민 입장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피해구제 지원 절차에 착수해서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포항 지진 매듭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도 남아 있고요. 그렇죠. 또 그 부지 안전성 검토 TF의 그렇죠. 문제도 남아 네,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보는 시민들이 다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열발전소 부지가 안전화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안전화 TF팀이 정부에서 발족해서 지금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진계도 넣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과연 안전하냐 부지 안전입니다. 그 이 부지는 현재 소유가 캐피탈로 되기 때문에 엑스지오나 캐피탈로 되기 때문에 우리 부지라야 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이거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면 그건 부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이강근 교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추탑입니다. 그 앞에 시추탑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매각을 하고 결국 매입자가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나 뭐 진상조사위원회 가지고 진상조사 하기도 전에 이걸 철거해 버리면은 누가 봐도 은폐받고 대됩니다. 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만은 신한그룹의 캐피탈이 그거 20억 미만짜리 금액을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매각해야 되느냐. 그것도 해외까지. 그렇다 보면은 어떤 점에서는 은폐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한 포항시와 진상조사위원회 산자부가 아주 어려운 끝에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매각 철거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럼 우선 이거를 먼저 조사하자. 그 진상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마 네. 9월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조사 끝나면은 이거는
부지 안정성 검토와 이 철탑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존속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철거해도 문제 없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술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정서상 시민들의 정서는 저것 때문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저걸 왜 쉽게 채우느냐, 보존 가치가 있다 하지만은 안전의 문제가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모형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또 새로운 보완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 마무리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지방비 부담 근거를 위해서 지진특별법이 개정되는데 추가적으로 소멸시효라던가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정이 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함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약 3년 전에 2017년 11월 14일이니까 3년이 다 돼가죠.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일반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부도 그래 발표했고요. 또 행정도 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했는데, 정말 양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 지열발전소의 원인이 있다 하고 바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게 소수 시민이지만은 그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로서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포항시가 그걸 귀담아 듣고 연구단을 조성하고 학자들과 논의해서 정부에다가 조사단을 이거 분명히 조사해 주십시오, 원인이 있습니다 하고 요청해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무려 24억을 들여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자전배되면서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원인이 났다. 그러면 정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제 성격으로 특별법 필요하다. 결국은 특별법 만들었고 시행령 했다는 것이 이번에 전체 회고를 해보면은 거의 기적 같습니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각백게 생각하지만은 국회의원 발의한 거를 8개월, 9개월 만에 통과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들어서 조사해서 우리 정부 책임입니다 하고 발표한 것도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포항 시민의 저력이고, 정말 시와 행정과 정치권과 여야 할 것 없이 다 한테 묶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대단한 포항 시민의 힘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네, 이 권혁원 단장님께서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재심의, 그다음에 소멸시효, 네. 법적근거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특별법이 이 세 가지 정도는 원샷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그 시행령 피해 구제 지원금이 이제 70%에서 최종 국비가 이제 80%까지 상향된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한 노력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포항시와 피해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아쉬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포항시는 어쨌든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100% 피해 구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합의를 해서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시민들, 그리고 52만 시민들,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다 특별법 시행령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9월 21일부터 접수하는 피해 구제 지원금 접수 신청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어디 가더라도 쉽게 접수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피해 구제라든가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을 좀 말끔하게 털어버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첨단 과학 산업 도시, 해양 문화 관광 도시, 생태 환경 도시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52만 시민들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포항은 지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포항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구제 지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포항시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적극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